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강남이나 이런 것은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수도권 중에서는 용인이나 수원, 성남, 광주, 광명 등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인접한 지역 또 강남 대체 주거 지역이 될 만한 지역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죠.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용인이나 광주 이런 주변 지역에 소위 미래 가치가 유망한 땅값이 오르는 이런 지역을 주목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꺾이는 시점에서도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역발상이죠. 역발상이군요. 네네. 적극적으로 저는 청약을 통해서 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어디 좀 괜찮은 지구를 한번 직접 다녀보셨다고요? 네. 용인 지구, 용인 네, 지구. 네, 그렇죠. 네네. 용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가 좀 통과하는 수혜를 받는 지역이 소위 이제 처인구. 우리가 이제 기흥이나 수지는 이미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고 비싸잖아요. 고급 주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택지지구를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군요.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수혜를 보는 것이죠. 이 지역인데 한번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 용인 IC와 인접해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인 경전철 고진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의 교통 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예정된 제2외곽순환도로 42번 및 45번 국도를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우수합니다. 또한 위례, 신사, 광주, 에버랜드를 잇는 수도권 남동부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추거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교통환경의 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예정되어 있는 용인 물류터미널과 2018년 완공 예정인 용인 테크노밸리로 인해 직주 근접형 아파트로서 풍부한 주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네. 이 고림지구가 또 용인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망한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조건이 네 가지잖아요. 첫째는 교육, 교통, 그다음에 편익시설, 또 주변 환경 이런 걸 꼽을 수 있죠. 근데 이 고림지구 같은 경우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교육 중심지로 앞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고림지구 단지 안에 보니까 고림고등학교가 이제 2016년 3월에 이미 개교를 했고요. 잇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이렇게 확정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또 이웃에 보면 명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기반 시설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울러서 여기에 뭐 공원이나 병원이나 생활 인프라도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한다면 그러니까 분양가가 저렴해야 되겠죠. 수지와 기흥과 달라서 이 처인구 쪽은 덜 개발이 됐어요. 미개발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좀 저렴하고 앞으로 또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관계자 인터뷰가 또 있다고요. 예, 한번 함께 들어보실까요?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경안천 등 녹지 공간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와 트레킹 코스가 조성된 경안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쇼핑시설과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합니다. 개발 가치나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 차익이나 향후 프리미엄 기대치가 높은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발상을 바꿔서 그래, 맞아. 이럴 때라도 나는 한번 집을 실수요자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걸 주의하세요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관점을 바꾸면 주의할 점도 될 수 있죠. 함께 설명을 드리죠. 아무래도 지금 뭐 정치적인 혼란 리스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장 리스크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또 내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도 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무엇보다도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DTI라고 아시죠?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을 원리금 상환을 한다든지 좀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무리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런 점을 하나 집값의 40% 이내에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된 이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적어도 5년, 10년 후에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에서 이제 주택 시장도 접근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주거 환경이 잘 된 것보다는 앞으로 주거 환경이 나아질 것. 이렇게 아까 이 경부 그러면 고속도로라든지 개발 지하철. 호재가 있는 그렇죠. 거. 미래가치라고 그러죠. 예, 성장 지역, 미래가치 지역을 좀 주목해라. 그리고 예. 분양가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곳이 비교해보고. 앞으로 유망하다고 네네. 하더라도 예.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아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